네, 중국 시황 체크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에서 금리 인하 또 나왔는데 뭐 주가가 아주 세지는 않네요. 0.3% 정도, 한 13% 정도 올라 있는데요. 자, 뭐 그 배경하고요. 시황 좀 자세하게 먼저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이죠. 인민은행이 2달 만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3% 이상의 급락의 조정 양세를 보인 이후에 다시 전차 상해 종합징수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차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8월에 위안화 절하 이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었고 한 달 동안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3,500에서 3,000포인트의 박스권의 횡보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단기 조정이 있었기는 했었지만은 지속되는 어떤 광군제나 아니면 오중전에 현재 진행 중인 오중전의 개최 기대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방영 관련 이슈들이 있음에 따라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가서 지난달에 어떤 개파락을 했던 부분을 조금씩 메꾸고 있으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후강통 시행 이후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6차례나 인하했고 지준율도 5차례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만큼 강하지는 않다. 하지만은 어쨌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만족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동차 그리고 환경보호 증권 등의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건강중국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보였던 바이오와 그리고 의료보건 관련주들은 금요일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금리를 한 0.25 내렸기 때문에 사실 예금금리가 1.5나 1.75나 제가 느끼기로는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합니다. 대출금리는 좀 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금리인데 0.25 내리고 나서 전체적으로는 시황이 썩 좋아질 것으로 봤었는데 예전만큼은 세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횟수가 좀 늘다 보니까 오히려 약발이 좀 덜 먹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자, 인민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슈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에 인민은행이 진행했던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8월 25일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 인하한 이후에 약 2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인하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0.25%포인트 인하를 했고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4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1년 만기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4.35%, 그리고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지준율 같은 경우에는 17.5%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상업은행에 대한 예금금리 상한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차례 아까 후강통 이후에 6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5차례나 지준율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미친 영향이 기존만큼은 강하지 못하고 그게 증시 금리에 반영되고 있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지만은 부동산 같은 부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기준금리나 지준율 인하에 따른 조치로 유동성이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부동산과 기준금리 인하 관련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이 금리 인하를 조정한 후에는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된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도 발표된 중국 주택가격, 신규 주택가격 지표도 좋게 나왔었고 일선도시 위주로 주동산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업은행에서 예금금리 상한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리 자유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아마도 11월에 예정된 SDR 편입이 관련된 어떤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와 지준율이 인하를 했고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SDR 중국 위안화의 편입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월에 SDR이 위안화가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중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그리고 지금 중국에 열리고 있는 오중전에 관련돼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건강 중국 건설 기획 관련된 재료입니다. 국가급 발전 전략으로 뭐 승급된다라는 재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점검해 주시죠. 예, 현재 베이징에서는 금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제18차 오중전회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오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중국의 내부에 있는 투자자들 역시 오중전회가 마감되는 29일에 관련된 계획안이나 관련된 어떤 문서로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따라서 현재는 지금 어떤 관련된 산업들이 중국 오중전회에서 좀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시장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큰 상승폭을 보였었는데요. 이는 아마도 올해 9월에 국가위생계획위원회에서 건강하고 중국 그리고 건설 기획을 재정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중전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주요한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 때문에 관련주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단순한 의료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제약, 건강보험, 그리고 요양산업,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인터넷 플러스를 응용한 의료사업 전반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헬스케어와 의료, 그리고 제약 관련주들에게서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인구나 노인 비중을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15세에서 24세 인구들이 비중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의외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서 60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 진입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승진국의 GDP 내 헬스케어 산업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내에서 헬스케어가 약 14% 정도를 17%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3분의 1도 되지 않는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소득과 그리고 인식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헬스케어 관련 업종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후광통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금일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인프라 건설 업체죠. 중국 교통건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 최대의 건설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업 범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약 70여 개국 국가에 지금 진출을 해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인프라 건설이고 그 이외에는 준설이나 장비 제조 분야에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하강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1대1로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방영을 봤을 다시피 관련된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동사의 상반기 매출을 살펴보면은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10% 이상 증가하면서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해외 산업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1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최근에 발빠르게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관련된 업체를 인수하면서 해외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건설 기업을 인수를 해서 해외 사업 규모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기위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1월에서 9월까지 발기위에서 승인한 고정자산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약 1.8조 위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약 1조 위안의 인프라 투자 건설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의 이런 향후 인프라 투자 건설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동사의 성장 역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상해 종합 지수의 단기, 장기 횡보 국면을 벗어난과 동시에 동사의 주가 역시 단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할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레이더 1번 신호 출현 이후에 3번 신호가 상향이 되면서 점차 지금 200일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기술적인 흐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인프라 건설 그리고 1대1로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 상황, 그리고 최근 시진핑 주석이 보여줬던 방영 같은 여러 가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상황을 살펴본다면 동사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장중에 상승세였던 상해 종합이 장 마감 30여 분 앞두고 지금 하락 전환에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 앞두고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3,500포인트에 많은 매물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을 바탕으로 상해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지속적으로 물량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500포인트를 중요한 저항선을 보시고 거래량과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중 전회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이 논의가 되고 이는 앞으로 중국의 5년간의 경제 성장을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지금 관련된 어떤 산업이 논의될 것인가를 지금 추측성으로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29일에 제정된 계획안을 개정된 13차 계획에 관련된 규획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폐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29일까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을 하면서 관련된 어떤 산업이 발표가 됐을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시고, 일단은 지금 유능월 사대로 진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